안녕하세요. 시설연구소입니다. 저는 시설관리 3년차 초보 시설기사이고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현재는 빌딩 전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시설관리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보가 보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 내용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오르지 않는 연봉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급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 관리는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은 편은 아닌 직업뿐이지만 그건 초임일 때 얘기고 연차가 쌓이고 실력과 기술이 늘어나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시설 관리는 시설 관리 입문자나 10년을 일한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은데 몇몇 경력을 인정해주는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이 규모는 소규모이면서 용역과 도급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일한다고 해서 급여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급여가 한 단계 오르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선임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직급비 또는 선임비에 대한 급여 상승이고 호봉에 대한 임금 상승은 아닙니다. 시설에서도 매년 급여가 오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 정도에 맞춰 마지못해 올라가는 수준이고 그마저도 초임자와 경력자의 임금이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시설 관리의 연봉 수준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1인 가구라면 몰라도 집안의 가장이거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맞벌이 혹은 투잡을 해야 합니다. 단점 두 번째, 교대 근무입니다. 저도 교대 근무를 해봤고 그나마 빌딩에서 근무하면서 밤에 민원이 없는 당직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항상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라는 게 적응하면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피로가 어느 정도 누적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소규모 시설인 경우 교대 근무자는 2일에서 4일에 한 번씩 당직이 돌아와서 휴가를 길게 가려고 빼는 것도 쉽지 않고 된다고 해도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나은 점은 대부분의 시설은 밤에 휴게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직을 설 때 밤에 잠을 전혀 자지 못하는 건 아니어서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나은 부분입니다. 저는 혼자서 당직 서는 곳에서도 일해봤고 여러 명 당직 서는 곳에서도 일해봤는데 혼자 당직 서는 곳이 좋습니다. 단점 세 번째, 시설 관리는 도태되기 쉬운 직업입니다. 시설 관리는 원래 대기를 하는 게 주 업무인 직업이고 시설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서 해결을 해주는 업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날에는 대부분 대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일이 없는 이런 날이 몇 달, 몇 년이고 반복이 되면 스스로 뭔가 계획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연차만 쌓여가고 기술적으로 남는 게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번째, 전기 자격증의 난이도와 기술 습득의 한계입니다. 저는 시설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시설관리 메인 자격증이라고들 하는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취득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30대 중반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임에도 전기산업기사 취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자격증이 시설인 모두가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쉬운 자격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일을 하면 선택지가 두 개인데 한쪽은 약간 낮은 연봉과 교대 근무 쪽이고 한쪽은 시설 자격증을 취득해서 연봉을 조금 더 올리고 일근직으로 근무하는 쪽입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선택입니다.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교대 근무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이 생겨도 외주를 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깊게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일을 알려주는 선임조차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상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 걸 물어봐도 잘 안 알려주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좀 넓히고 싶다면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업무 지식에 관련된 공부를 개인적으로라도 꾸준히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설관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정도로 알고 있는 정도고 시설관리 직원들이 눈에 잘 보이는 일이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꿀 빠는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관리는 용역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시설관리라는 직업 자체가 경비, 미화 등과 함께 묶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내가 자부심을 갖고 이 직업에 성실히 임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점, 주변 동료들입니다. 시설 관리를 3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물론 모든 직업이 다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 직종은 한가한 날이 많고 그렇다 보니 애초에 출근해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2, 3년이 가버리고 시간만 흘러가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또 근태에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낮고 필터링 없이 유입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 상대하기 힘든 동료나 선임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시설을 옮겨 다니면서 본 결과 이런 일을 피하는 방법은 자격증을 따고 내 가치를 올려서 좋은 시설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시설 관리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연봉, 교대 근무, 도태되기 쉬운 환경, 전기 자격증의 난이도, 사회적 인식, 주변 동료들입니다. 이 6가지를 보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점들은 전기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취득하면 일단 연봉이 한 단계 오르게 되고 교대 근무를 벗어나 일근직을 하게 되며 그래도 뭔가를 취득했다는 성취감도 얻고 함께 일할 직원들을 내가 직접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관리라는 직업은 진입장벽은 낮은 직종이지만 전기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에게는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래도 저도 게으르고 공부하기 싫어했지만 꾸역꾸역 공부해서 전기 자격증을 취득했고 정년퇴직을 하고 시설관리로 넘어오는 게 아닌 이상 전기 자격증은 그냥 업무의 일부로 여기고 반드시 취득한다는 생각으로 시설관리에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